그 레짐 체인지 말씀하셨으니 그 질문으로 먼저 좀 여쭐게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끝나고 나서 이란 국민들에게 움직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이란 국민들에게도 약간 이제 선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는 그게 마두로처럼 예. 로드리게스가 존재해가지고 사실 그때도 로드리게스가 과연 군부나 지방의 밀리샤들을 민병대들을 제압할 수 있냐, 마약 카르텔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지만 저게 계속 갈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훨씬 힘들다.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의 도박이 뭔가 착각해서 오판할 수가 있다. 당장에 이란이 최약체가 된 건 맞지만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예.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길게 하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욱이 2003년에는 지상군을 투입하고도 미국이 원하는 강한 이라크 정부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란은 더욱 힘든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잘못된 도박이다, 실패할 도박이라고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벌써 지금 뭐 후계자로 꼽히는 여러 사람들이 미국과 협상 없다 뭐 이런 말도 언론에 밝히고 있고요. 뭐 이란을 침공하는 명분으로 그 이제 민주화 시위를 내세웠지만 예. 실제 요 직전에 1월 7월 8일 막 시위가 그 성공 직전에 갔을 때 왜 예. 실패했느냐? 바로 트럼프가 도움이 가고 있다. 그 관공서를 접수하라. 예. 그 뒤에 미국이 있다라는 성명이 나오면서 거기에 자극받은 일부 시위대가 이제 폭력으로 바뀌면서 52개의 모스크가 방화되고 경찰이 파괴되면서 잔혹한 탄압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예. 지금 트럼프가 이란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 시위를 방해하는 겁니다. 아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란은 그 포갑 정권에 무너지는 데 기대는 있지만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생적 능력에 의해서 오히려 평화롭게 시민의 연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지는 게 훨씬 이제 합리적인 방식이죠. 예. 생각해 보면 지난해 한 12월부터 이제 이란에서 반하메네이 집회 같은 게 많아졌고 말씀하신 대로 1월, 2월에 뭐 유혈 사태 나면서 뭐 수백 명이 죽으면서 이게 뭐 진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민초들의 자발적인 항쟁이 성공하지 못하는 국면이었는데 이렇게 또 도박을 했으니까 더 성공하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이란 내에 뭐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지금 친 하메네이 후계들이 계속 지도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거나 또는 뭐 개혁파 시민 세력이나 이런 게 없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때 아랍의 봄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고 이 박수를 쳤는데 예. 실제로 대안적인 우리나라처럼 시민이 대안이 되는 대련 세력이 내부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끼어들면서 오히려 뒀으면 신정정체가 무너지고 더 개혁적인 정부가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미국이 들었으면서 반미여론으로 결집하게 되고 오히려 신정정체를 유지할 명분을 주게 되거든요. 만약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은 신정정권에 하도 뭐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만약 없앤다면 그 다음 세력은 군부예요. 저 군부를 누가 잡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 군부는 결국에는 이란 혁명군은. 혁명 수비대가 그대로 또 이어가겠네요. 네, 뭐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아랍의 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나 예멘이나 리비아나 시리아에서 그 권력을 지탱하고 있던 군부가 시민들 향해서 총을 쏘지 못했다고 돌아서면서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약 20만 명은 이 사람들이 권력이고 무력을 가지고 있고 약 40%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 불가능한 게 알리 하메니라는 상징적 인물 하나 제거된다고 해서 레짐 체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력이 무너지기를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하. 우리나라처럼 뭐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사회 구조가 애초에 있어서 오히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요, 이 하메네이의 이 존재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기보다 훨씬 더 이란 국민들에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좀 보시죠.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하메네이 사망 사실을 순교라고 표현하면서요, 울면서 발표하는 영상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잠시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예, 다소 좀 생경했습니다. 예전에 뭐 북한 뭐 김일성 또는 김정은 사망을 전하는 북한 앵커가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란 국민들에게는 하메네이가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뭐 37년 철권 통치 독재자 이런 꼬리표도 붙잖아요. 우리 뭐 교수님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알리 하메니가 우리가 어떤 포괄적 어떤 정권 이제 독재자로만 각인되어 있는데 예. 동시에 이게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인 리더입니다. 네. 전 세계 시아파가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3억 명의 정신적 리더죠,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아파에게는 이 교황청의 교황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그 동시에 1981년부터 89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을 영웅적으로 이끌었던 그 이제 정신이 남아 있고요. 그때 대통령을 8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도 잠시 했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리더와 어떤 통치의 노하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독재자의 제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지도자, 이거는 이제 그 하메니의 통치자로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영적 지도자 제거에 대한 공감은 또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이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심정이죠. 예, 영적 리더, 교황 정도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존재감인지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받은 이란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뭐 제가 뭐 아주 상세하게 군사력을 분석하지 않아도 세계 최강 미국의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건 딸리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지금 잠궜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죠. 도간의 던지가 맞고 최약체는 맞고 이란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세계에 깔끔한 전쟁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저들이 이제 도간에서 결국은 고양이를 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게릴라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계속 저렇게 타격을 하면서 위협을 줄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IS 때 있었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국제 테러리즘이 예.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깔끔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거를 이란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지상군이 못 들어온다. 예. 그러면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고 또 빠지고 때리고 빠지면 계속 지금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면 예.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금방 일어날 겁니다. 아하. 마가 자체가.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몇 명의 희생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까는 겁니다. 예, 예상된 일 이렇게 그 표현했죠. 뭐냐면 당분 조금은 참아라. 희생은 있다. 그러나 곧 끝날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안 끝나고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 보세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도 반전 여론이 미국 내부에 많은데 이란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계속 피해를 주면서 미국 여론이 움직여서 미국이 나가게 하는 거. 예. 이게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이란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란은 약하지만 미국을 이길 수 없지만 미국도 못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참고로 CNN이 계속 일면에 온라인에 띄우고 있는 게 쿠웨이트 국방부를 인용해서 여러 대의 미 군용기가 추락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공격이 이란도 나름대로 계속 거세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세계적인 탄도미사일 기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 공격해서 이스라엘 정부 발표에만 9명의 또 시민이 희생당하고 또 미군 희생도 나고 또 쿠웨이트 있는 미 대사관이 폭격하니까 우리보다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탄도미사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어떤 재고가 동나면은 잠잠해지겠지만 그 이후에 시설이 어느 정도 파괴되는지 우리가 정보 확인이 안 되지만 예. 그 일산 하루 400대 이상의 또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얼마든지 어떤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이라크 전쟁하면서 IS라는 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인구가 1억 명이나 되는 예. 이라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이제 가격할 수 있는 이 저항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면에서 이게 국제 테러리즘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네요. 스럽습니다. 저는 뭐 늘 공포스러웠습니다. IS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시리아 사태 그 이후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이 무기를 가지고 독재자 하나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싹 클린하게 끝난다는 자체가 환상인 겁니다. 예. 세계 전쟁을 보면 지금 봅시다. 러브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도 10년 이상 갔죠. 소련도 당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다는 트럼프가 지금은 적용되는 것 같지만 그게 성공할 수 없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3년에 이라크 전쟁도 일주일 만에 끝났다 그러고 함대에 그 헬리콥터 타고 내리면서 부시가 아주 그렇죠. 멋진 세레머니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년 갔습니다. 그 테러가 빈발해질 수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이 예상은 전 세계 국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격을 또 공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전에 제가 외신을 또 확인해 보니까 이란 매체에서 지하에 있는 드론 함대 드론 부대를 또 영상을 고의적으로 또 공개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이렇게 드론으로 공격할 게 남아있다 이렇게 또 선전을 하는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공격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접경인 다른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여러 나라에도 계속 산발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항로나 이런 것도 다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의 가장 또 다른 이제 위험스러운 측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걸프 10개 아랍 국가와 이란 간에는 극단적인 갈등과 긴장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 흔히 이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예. 이번에 이제 미군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제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당장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이제 자국 대사를 소환했고 예. 또 사우디나 이런 카타르나 쿠웨이트도 자국 영토를 이란 공격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예.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어떤 보복의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또 사우디에 있는 공군 기지에 미 공군기를 이제 사용을 허가하게 되는 그야말로 중동은 어떤 평화라고 가는 길목에서 이번 전쟁으로 같은 이슬람 국가까지도 어떤 갈등과 어떤 그 긴장 관계를 가속화시키는 훨씬 더 불안한 요인이 커진 거죠. 예. 이것이 이번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비극입니다. 예, 지금 이 지도를 그대로 보시면 이란 황토색으로 칠한 거 밑에 보면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두바이로 유명하죠. 이런 나라들에도 저희가 불꽃 표시,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육성급 고급 호텔에서도 드론이 충돌해서 뭐 화재가 나고 등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 주변 국가 외교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뜻을 모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멀리서 지켜보기에는 같은 중동 국가들끼리도 점점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란은요. 아까 레짐 체인지 잠깐 짚었지만 아무튼 하메네이의 그 뜻을 잇는 지도자가 1일 내로 선출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 하메네이가 사실은 순서를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분권 정치가 잘 정착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생필품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같이 미국을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서 이미 저렇게 보면 어떻게 외교적으로 왜 주변 국가를 때려서 고립되지 이 측면도 하나 있는데 예. 반대로 건드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확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겁니다. 미국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친미 정권까지 확인을 못하지만 좀 더 개혁적인 정부를 서로가 인정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나올지 발표도 안 할 거예요. 발표하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아하. 네. 발표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들끼리 1인자를 정해서 나라를 이끌고 갈 거다. 근데 지금 뭐 라리잔이라는 저 인물도 미국과 협상 안 한다라고 벌써 나왔거든요. 가장 유력한 뭐 서방 언론에서 예측하는 후계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표적 살해당했기 때문에 협상의 틀을 미국이 깬 거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예. 지금 전쟁에서 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생존권 문제, 극악한 경제 상황에다가 지금 반체제 시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체제가 등장하면은 미국과 어떤 형태든지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야 먹고 사니까 뭐 그런데 지금 정권보다는 우선 유화적인 정권을 쓸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트럼프가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40명이 죽었으니까 다 죽었는데 내가 그 다음을 이을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여기는 좋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금 라리자니가 안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쪽에서 뭘 흘리냐 하면 실제로 라리자니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는 게 또 미국에 나오고 있어요. 예, 대화 중이라는 말을 네, 했더라고요. 대화 중인 게 라리자니는 부인을 했는데 미국 예. 쪽에서는 그게 마치 라리자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약간 바닥갈기냐 하면 이게 미국한테 협조적이고 핵 포기하면 이거를 그냥 전쟁에 미국이 이 정도 하고 트럼프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이스라엘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예. 그게 세계를 위해서도 어쩌면 지금 차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튼 하메네이를 제거했으니까 뭐 그 정도에서 만족하라라고 미국이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라리자니는 대화 안 한다고 했지만 뭐 좀 물밑으로 그런 협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살해당하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40일간 내도 주간을 이스라엘에서 41일 동안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침묵과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란에서요? 기간 동안에 미국과 그 지도자를 죽였던 사람과 협상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발설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애도 기간 동안은 정중동의 모드로 갈 것 같고요. 이 40일 애도 기간 그 이전에 어떤 물밑 협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